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 혹은 이제 생기려고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먼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이슈의 김사일 세무사 이현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구독자도 늘고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좀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세금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아직 등록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수익 실현을 해서 좀 세금 걱정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세금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금 신고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 혹은 이제 생기려고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사업자를 먼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사업자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네, 안 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도 안 해도 세금 신고는 해야 된다가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하시느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익 금액,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적, 인적 시설이 있냐 없냐 기준이거든요. 네. 수익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 때 많이들 하시죠? 일반적으로? 보통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외화 기준으로 해서 1만 달러를 네. 초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그렇죠.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신고를 다 하시는 편이시고요. 네. 그 기준 자체는 국세청으로 이제 외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 거래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만 달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가가 알 확률이 적지만 네. 그래도 원칙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적 시설 장비 같은 경우들은 보통 우리가 뭐 임차한다던가 네. 아니면 장비 같은 걸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인력을 고용한다던가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상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국가세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때 네. 발생되는 수익은 보통 저희가 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수입을 지급받을 때 3.3% 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거든요. 네. 그 프리랜서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가장 좋은 것들은 이미 이 길을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게끔 됐어요. 등록하려고 해요. 그럼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업종 코드를 어떤 걸 할지 네, 이제 고민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건 위에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드는 이제 921050 코드 정보통신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이거에서.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인적, 물적 시설들이 갖춰진 경우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내시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되면은 부가세가 납부도 나오고 환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 혼자 하시게 되면 기타 자영업으로 해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부가세 과세 면세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이게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어쨌든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부가세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그 음식품에 이런 데 부가세가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네.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유튜브는 정말 특이한 게 가장 많은 수익금 중 하나가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네.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영세율이죠. 맞습니다. 국가에서 외화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가세를 0에서 1로 매기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 외국에 있는, 실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외국인한테 연락해서 부가세 내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한테는, 외국에 실제 계시는 그 외국과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도 결국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거래다 보니까 부가세가 없는 영세율이다. 네. 근데 영세율이 면세랑 다른 점은 혜택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을 하기 때문에 네. 혜택을 좀 주는 거고요. 저희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과세사업을 냈지만 매출은 0, 매입은 내가 매입한 대로 받기 때문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 전혀 다 환급 받는다 네. 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이 추가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튜디오 있고 장비도 있고 하면은 과세 사업인 이제 내시는 거고, 그다음 그게 아니라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도 하신다. 네. 그러면은 그냥 매수 사업자로 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셨어요. 혹은 안 내셨어요. 고민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건데, 그렇죠. 신고 유형은 총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소속사들 많이 생겨났죠. 맞습니다. 그거를 통칭해서 MCN이라고 불러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 아유, 네, 라고 바로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MCN이 속해 있는 분들과 네. 아닌 분들 나뉠 수 있고요. 그렇죠.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분과 안 한 분 나눌 수 있겠죠. 네. 이게 총 유형이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MCN 소속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MCN 소속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MCN 소속이 아닌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MCN 소속이 아닌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맞네요. 네, 이 4가지로 이제 신고 유형 구분되실 거고, 네. 각각의 방법마다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세금 매겨지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